저 그 집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고성희 씨가 말하는 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믿으시면 안 된다고요. 오늘은 이지환이 거짓말 연극을 펼치고 있는 고성희의 실체를 까발리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카메라 앞에 앉은 고성희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처럼 눈가를 붉혔습니다. 여러분, 저는 박진석 회장한테 버림받은 와이프 고성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억지로 짜낸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여러분 앞에 박진석 슈홀츠 그룹 회장의 실체를 밝히기 위함입니다. 고성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하루아침에 신발도 없이 저를 차가운 길바닥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절박했고 마치 정말로 길거리에 내던져진 것처럼 연기했죠. 저는 26년간이나 가정에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만 지금은 돈 한 푼 없이 모텔을 전전하며 제 통장에는 10만 원도 안 남은 상황입니다. 고성희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흐느끼는 신용을 했는데요. 박진석 회장의 뜻에 따라 하나 있다는 딸 박영나마저 50만 원이 해줄 수 있는 전부라며 저를 등지고 외면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묻어났고 친딸에게까지 버림받았다는 비참함을 온몸으로 표현했습니다. 부인을 헌신짝처럼 버린 박진석 회장은 제 전 재산마저 빼앗아가 저는 당장 생계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고성희는 카메라를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그녀의 눈빛은 간절했고 정말로 도움이 절실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박진석 회장의 슈즈홀 그룹의 실체입니다. 고성희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고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발 제가 그 사람과 이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녀는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절대 스스로 목숨을 내던지지 않습니다. 고성희의 표정이 일순간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만일 제가 이 방송 이후에 죽었다는 소식이 들린다면 그건 박진석 회장의 짓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는 협박에 가까웠고 시청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큐. 수고하셨습니다. 감독의 사인이 떨어지고 고성희는 카메라가 꺼지자마자 시원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까까지 눈물을 흘리던 그 불쌍한 여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박진석, 이런 것까지 막을 수는 없었겠지? 당신 실체가 폭로됐으니 이제 당신은 꼼짝없이 내 재산을 돌려놓고 이혼을 해줘야 할 거야. 고성희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그녀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모텔에 사흘이나 잠자코 있던 건 전부 유튜브 레카 채널과 출연을 논의하기 위함이었는데요. 그녀는 그동안 조용히 자신의 복수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필터링 없이 퍼뜨려줄 곳을 찾았고 그때 마침 딱 걸려든 곳이 있었죠. 대기업 회장이 그런 짓을 했다고요? 저희 채널에 나오셔서 한번 자세한 이야기 들려주시죠. 확인되지도 않은 질 나쁜 소식만을 퍼뜨리는 한 유튜브 채널이 고성희에게 응답했습니다. 그들은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고 오직 조회수와 자극적인 내용만을 원했습니다. 고성희는 그렇게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실시간 방송에서 거짓말로 박진석을 모함하게 되었죠. 그녀는 완벽하게 준비된 대본처럼 자신의 거짓 사연을 늘어놓았고 시청자들은 그녀의 연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자신은 잘못한 것 하나가 없는데 소박맞고 쫓겨났다며 눈물바람으로 박진석을 매도했습니다. 고성희의 거짓말은 완벽했고 그녀가 연기한 피해자의 모습은 너무나도 진실처럼 보였습니다. 박진석은 대기업의 회장이었기 때문에 뉴스 기사 하나에도 주식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고성희의 계략대로 이 사연을 듣고 있던 시청자들은 모두 분노했습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박진석을 향한 비난으로 가득 찼고 분노한 시청자들의 목소리는 점점 거세졌는데요. 26년 동안 뒷바라지를 해온 부인을 내쫓아? 박진석, 네가 사람이냐? 그러면 안 되지. 아니, 하나 있다는 딸내미는지 엄마가 그렇게 쫓겨났는데 모른 척을 해? 정말 인간도 아니네. 박진석만 욕을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성희의 거짓말은 박진석뿐만 아니라
박영락까지 함께 무너뜨리는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돈에 눈멀어 친엄마를 외면한 박영락까지 쌍으로 국민 욕바가지가 되었죠. 실시간 댓글은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고 박진석과 박영락을 향한 비난은 폭풍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 사연을 듣고 있던 이지환은 분통이 터졌습니다. 화면 속 고성희의 완벽한 거짓말을 지켜보던 이지환의 두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니 대체 뭐라는 거야?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이지환의 목소리는 떨렸고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화면 속 고성희의 완벽한 연기를 보고 있던 이지환은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네 어머니시지만 정말 이건 아니지. 이지환은 박영락을 향해 돌아서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국에 회장님한테도 너한테도 사과 한마디를 안 하셨다며. 지금 인터넷에 영락 너희 가족들 얼굴 다 떴어. 이지환은 핸드폰을 박영락에게 보여줬고 화면에는 박진석과 박영락을 향한 악플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니지, 당장 거짓말이라고 해명해. 이지환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그녀의 눈빛에는 박영락을 향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너랑 너희 아버지한테 도대체 무슨 짓을 하셨는데? 아니 오빠 절대 우리 집안 이야기 해명할 수가 없어. 박영락은 고개를 저으며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그걸 노리고 여기에 제보를 한 거야. 박영락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해명하려면 아버지가 26년이나 속았다는 치부를 드러내야 되는데. 박영락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죽기보다 싫어하시는 일이니까. 박영락의 표정은 어두웠고 아버지를 향한 안타까움과 자신의 무기력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대로 가만히 있을 거야? 아니다 영락야. 이지환은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빛은 단호해졌습니다. 그럼 내가 인터뷰를 하러 갈게. 이지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너네 집에서 몇 개월이나 드나들면서 일했었잖아. 이지환은 박영락의 손을 꽉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그 집에서 보고 들은 게 있다고 내가 아는 걸 이야기하면 어떨까? 내가 다 해명할게. 이지환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네가 얼마나 억울한지, 네 엄마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불의를 참지 못하는 이지환은 누구보다 이 사건에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박영락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고 고성희의 진짜 모습을 똑똑히 봐왔던 자신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성희가 출연했던 그 유튜브 채널에 이지환은 직접 연락을 취했죠.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신호음을 들으며 이지환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 그 집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지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지금 고성희 씨가 말한 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저는 박영락 씨 보디가드였습니다. 이지환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는데요. 지금은 그만둔 상태지만 제가 그만둔 것도 전부 고성희 씨 때문이에요. 이지환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고성희 씨의 실체에 대해 제가 다 폭로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지환은 떨리는 마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스튜디오 조명이 눈부셨고 카메라 렌즈가 자신을 향해 있다는 사실에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환은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최대한 침착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박영락 씨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로 근무했던 이지환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만큼은 확고했습니다. 고성희 씨에 대해 제가 직접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이지환은 잠시 숨을 고르며 옆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이분은 저희 형인 이지혁 AP그룹 대표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증언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같이 찾아왔습니다. 이지혁 역시 심장에 무리가 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이건 지은호의 일이자 친구인 박성재 집안의 명예가 걸린 일이었습니다. 이지혁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고성희 씨가 그 집에서 내쫓긴 이유는 박진석 회장의 아무 이유 없는 변덕이 아닙니다. 이지환은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고성희 씨는 처음부터 박진석 회장을 속이고 사기 결혼을 했습니다. 스튜디오 안이 순간 조용해졌고
진행자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쌍둥이 딸은 버려놓고 거짓으로 사망 신고를 했고, 다 큰 딸을 찾아와 간을 내놓으라며 협박을 일삼아 결국 간이식을 시켰죠. 이지환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단호해졌고, 그녀가 말하는 내용의 충격에 카메라 너머 시청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지혁은 예전 지은호와 고아원을 찾아다니며 모아왔던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고 하나하나 카메라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몸이 아파 지은호와의 미래를 그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지은호를 향한 마음은 진심이었죠. 이지혁의 눈빛에는 지은호를 향한 애틋함과 그녀를 지키지 못한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이지혁이 내놓은 서류들은 빼도 박도 못하게 고성희의 거짓말을 입증할 증거였습니다. 고아원 기록 사망신고 서류, 그리고 지은호와 고성희의 관계를 증명하는 모든 자료들이 카메라 앞에 공개되었습니다. 여론은 하루아침에 뒤집어졌죠. 댓글창은 순식간에 고성희를 향한 비난으로 가득 찼고,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박진석을 욕했던 사람들은 이제 고성희를 향해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박진석은 비록 고성희에게 속았다는 오명은 뒤집었었지만 부인을 버렸다는 치명적인 누명은 벗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속은 남편일 뿐 잔인한 남편은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내가 아주 큰 신세를 졌어. 박진석은 이지혁과 이지환을 바라보며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자신은 이지혁과 이지환의 집안에 아주 무례를 범하며 이상철을 모욕했지만 그건 모두 고성희에게 속은 것이었습니다. 박진석의 표정에는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가득했고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들이 떠올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접 겪어본 이수빈의 집안은 그 어느 집안보다 정의롭고 마음이 따뜻한 집안이었죠. 박진석은 이지혁과 이지환 남매를 통해 이상철의 가정이 얼마나 단단하고 아름다운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재야, 네 말이 맞았다. 박진석은 아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집이 우리 집보다 훨씬 낫더구나. 박진석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자책이 묻어났고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해왔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내 안의 틀에 갇혀 살았어. 박진석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고 그의 눈빛에는 지난날에 대한 회한이 가득했습니다. 지방과 격식이 전부라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무시해왔던 삶을 후회한다. 박진석의 목소리는 떨렸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봤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늘 언제나 내가 옳은 것이라 믿고 살았지만 이 애비가 이렇게 보잘것없구나. 박진석은 자신의 무능함과 오만함을 인정하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부인한테 26년이나 속아놓고 꼴사납게 굴었으니 내가 너한테 참 미안하다. 박진석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교차했고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내 자식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마음은 또 어떠한지 신경도 쓰지 않고 그저 찍어 누르며 독단적으로 굴어왔는데 이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줄 수 있겠니? 박진석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그는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내가 이수빈 양 부친께는 직접 찾아가 사죄하마. 박진석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는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식을 잘 키우셨는지 내가 정말 부끄럽구나. 박진석은 이상철의 자식 사랑을 떠올리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면 그렇게 자식 일에 물불 안 가리고 당당하게 분노했던 그 모습마저 존경스러워. 박진석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고 그제야 이상철이라는 사람의 진가를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늦었겠지만 수빈 양이랑 다시 만나보는 건 어떻겠니? 박진석은 조심스럽게 아들의 눈치를 살폈고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 박성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씀 하실 줄 몰랐어요. 박성재의 눈가가 붉어졌고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한테 사과를 들을 거라고는 평생 생각하지도 못했었는데. 그제야 박성재는 가슴 안에 쌓여있던 그동안의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 시간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상처들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늘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아버지에게 받지 못했던 사랑이 고팠고
그래서 이지혁의 집을 부러워하기만 했었던 박성재. 박성재는 이지혁의 가정을 볼 때마다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 부러웠고 자신에게는 없는 그 온기가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박성재는 오늘날 이렇게 아버지가 먼저 손을 내밀어 줄 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었죠. 평생 차갑기만 했던 아버지가 변화한 모습에 박성재는 감격했고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따뜻하게 녹아내렸습니다. 그 전까지 가부장적이었던 박진석은 달라졌습니다. 고성이 사건을 겪으며 박진석은 자신의 잘못된 가치관을 돌아보게 되었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건 삭막했던 부자 사이를 따뜻하게 풀어줄 첫 단추였죠. 박진석은 자신이 해놓은 말을 실천하기 위하여 이상철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이상철의 집 앞에 섰고 한참을 망설이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똑똑똑. 예상치 못한 불청객의 등장에 이상철은 표정이 굳었습니다. 문을 열고 박진석을 마주한 이상철의 눈빛은 차가웠고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취업 후 첫 출근을 기다리고 있던 이상철은 집에 혼자였습니다. 이 시간은 김다정도 그리고 자식들 모두 집안을 비운 시간이었죠. 이상철은 박진석과 단둘이 마주하게 된 상황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여긴 웬일입니까? 이상철의 목소리는 냉랭했고 그는 박진석을 쉽게 반기지 않았습니다. 당장 소금을 뿌려 쫓아내고 싶었지만 이상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비록 아주 무례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아들 같은 성재의 친아버지였고 이상철은 박진석을 집에 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철의 마음 한편에는 박성재를 향한 애정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 마음이 박진석을 거절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찾아오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오시죠. 이상철은 문을 활짝 열어주었고 박진석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수빈양 아버지 일전에는 제가 정말 무례했습니다. 박진석은 깊게 고개를 숙이며 진심을 담아 사과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큰 착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박진석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는 자신의 잘못을 하나하나 인정하기 시작했는데요. 사람을 조건으로만 보며 성재를 우리 회사를 위해 정략 결혼을 시키려 했습니다. 박진석의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했고 과거에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수빈양과 그리고 수빈양 아버지께 그런 무례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박진석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고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 자신이 옳다고만 믿으며 그렇게 자식 마음은 하나도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박진석의 눈가가 붉어졌고 그는 자신이 아버지로서 얼마나 부족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수빈양 아버지, 제가 정말 꼴도 보기 싫으시겠지만 우리 성재를 생각해서 한 번만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박진석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그는 이상철을 애타게 바라봤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한테 평생 아무것도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박진석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고 그는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했습니다.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면 다 해주는 것이라 여겼는데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고 그제야 자신이 아버지로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평생 한 번이라도 아들을 위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박진석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는 이제라도 아들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제발 제가 저질렀던 잘못을 용서해 주셔서 우리 성재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박진석은 이상철 앞에 무릎을 꿇었고 이상철은 화들짝 놀라며 박진석을 일으켰습니다. 이상철의 손이 박진석의 팔을 붙잡았고 그의 얼굴에도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일어나세요 당장. 이상철은 황급히 박진석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가득했습니다. 이상철은 자식을 위해 무릎까지 꿇는 박진석을 보며 가슴이 찌르르 울렸습니다. 대기업 회장이라는 자존심 강한 사람이 자신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에 이상철의 마음은 복잡하게 요동쳤습니다. 본인도 이지혁을 위해 대신 목숨을 바쳐서라도 살리고 싶어 마음이 괴로웠는데 박진석이 이 나이에 자식 때문에 자신 앞에서 무릎 꿇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아버지의 처지는 너무나 달랐지만 자식을 향한 간절한 마음만큼은 똑같았습니다.
나도 왜 모르겠습니까? 자식 생각하는 그 마음을요. 이상철은 이지혁을 생각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고 아들을 살릴 수 없다는 무력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비록 살아온 환경부터 모든 것이 달랐지만 자식을 생각하는 두 아버지라는 점은 공감대를 형성했죠. 이상철과 박진석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아왔지만 자식 앞에서는 똑같이 나약한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아직 식사 안 했으면 밥 같이 먹읍시다. 이상철은 박진석을 이끌고 집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말없이 발걸음을 옮겼고 거리의 찬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밥에 친구 삼아 술 한 잔도 곁들였죠. 작은 식당 한켠에 자리를 잡은 두 아버지는 소주잔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성재아버지, 우리 수빈이 정말 착한 아이입니다. 이상철은 소주잔을 천천히 기울이며 입을 열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딸을 향한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성재도 물론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라지만 우리 수빈이 그렇게 무시당하고 돌아왔을 때는 정말 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이상철의 눈빛이 어두워졌고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나며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가 좋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이상철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고 자식의 행복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네, 이전까지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지만 최근 들어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상철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고 그는 박진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저 자식이 행복하게만 살아주면 되는 것을요. 이상철은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고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언의 허락이나 다름이 없었지만 이상철의 한 번 흘린 눈물은 멈추지를 않았죠. 박진석은 이상철의 눈물을 보며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고 자신도 모르게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니, 수빈양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박진석은 당황하며 이상철에게 다가갔고 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냥 사람만 주면 되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을 텐데. 이상철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눈물은 더욱 거세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내 자식 우리 지혁이가 죽는답니다. 이상철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갈라졌고 그동안 참아왔던 슬픔이 폭발했습니다. 내가 뇌사자가 되어서라도 이 목숨 내 아들한테 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답니다. 이상철은 주먹으로 가슴을 쳤고 자식을 살릴 수 없는 무력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먼저 보낼 수가 있겠어요. 정말 하루하루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이지혁에게 부탁받아 김다정과 가족들 그 누구에게도 이지혁이 아프다는 것을 털어놓을 수 없었던 이상철은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을 토해내듯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혼자 짊어진 비밀이 너무나 무거웠고 이상철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놈이 심장을 이식을 못 받으면 죽는답니다. 이상철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박진석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지혁이라면 성재 친구 첫째 맞지요? AP그룹 대표. 박진석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이상철을 바라봤습니다.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꽃을 피운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대체 무슨 일이랍니까? 박진석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고 그는 이지혁을 떠올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장 이식을 받아야 된다고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진석의 눈빛이 진지해졌고 그는 즉시 결심을 굳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이라도 돕겠습니다. 박진석의 목소리는 확고했고 그는 이상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가 후원하던 병원에 가장 먼저 이름 올릴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박진석의 말에 이상철의 눈빛이 흔들렸고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요? 우리 지혁이가 살 수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상철은 박진석의 손을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맞잡았고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지혁이가 성재한테 얼마나 소중한 친구인지 다 들었습니다. 박진석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빈양과의 관계를 떠나서 지역군 내 가족들이 우리 성재한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가족이나 다름이 없지요. 박진석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는 이지혁 가족을 향한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박진석은 이상철의 어깨를 토닥이며 안심시켰습니다.
제가 드린 물에 이렇게라도 꼭 갚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우리 아들 좀 제발 살려주세요. 이상철은 박진석 앞에서 두 손을 모았고 그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는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박진석의 영향력은 상상 이상이었고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하나둘씩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순서를 기다려야 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기약이 없던 심장 이식이었지만 병원에 수백억을 후원해오며 수천 명을 살려온 박진석은 병원의 VIP였죠. 박진석의 한마디에 병원은 즉시 움직였고 이지혁의 이름이 최우선 순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이지혁의 가족들이 십수년간 박성재에게 베풀어준 따뜻한 집밥과 늘 챙겨온 관심들이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작은 배려와 따뜻한 마음이 쌓여 결국 아들의 생명을 구하는 기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어머니, 우리 지혁이 살았습니다. 이상철은 김다정에게 달려가 그녀의 손을 꽉 잡았고 그의 얼굴에는 환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술받게 되었어요. 이상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무한한 감사와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까지 원망해서 죄송합니다. 이지혁의 병 소식에 얼마 전 돌아가신 조옥래를 찾을 정도로 절박했던 이상철은 수술실로 들어간 이지혁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지혁아, 사람한 다오, 부탁이다. 그리고 그 옆엔 지은호 또한 초조하게 이지혁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수시간에 걸친 수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이지혁은 눈꺼풀을 움직이며 눈을 떴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지은호. 가족들은 두 사람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많은 고난과 어긋남을 겪고 이 자리에 함께 선 이지혁과 지은호. 이제 더 이상 두 사람을 가로막는 것은 없었습니다. 화려한 날들 종영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이지혁과 지은호 커플 말고도 성재수빈 커플 그리고 영라지왕 커플까지 모두가 행복한 꽉 닫힌 해피엔딩을 보여주길 바라며 리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